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의 약점 럭셔리 이걸로 극복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쿠팡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국내 유통의 1위, 명실상부한 원탑 쿠팡입니다.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죠. 오프라인 최강자인 이마트도 얼마 전에 넘어섰잖아요. 이 쿠팡의 최근 5개년도의 실적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 매출의 성장 속도가 볼륨이 큰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아직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도 20-30%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1위 유통업체 쿠팡. 근데 이 쿠팡의 이 성장의 견인이 됐던 거는 바로 공산품과 신선식품이죠. 왜냐하면 이 빠른 배송, 이걸로 사실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접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쿠팡도요,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쿠팡이 못할까요? 감성이 필요한 럭셔리, 뷰티, 패션, 이런 카테고리죠. 그래서 쿠팡은 이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요, 이 쿠팡 로켓 럭셔리라는 거를 런칭을 해요. 이 로켓 럭셔리라는 거는 이 백화점 1층의 어떤 명품 뷰티 제품들을 이 쿠팡에서 판매를 하겠다, 모아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거였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와 비슷한데 이 뷰티컬리가 어떤 추구했던 방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못했던 뷰티, 자기들이 못했던 이 럭셔리 분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성장의 추가 견인이 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팡은 이걸로도 이제는 부족했는지 올해 10월달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쿠팡 럭셔리 뷰티 앱 럭스를 런칭합니다. R.LUX, 어렵죠? 이 R은 로켓을 따온 거고요, 요 L은 럭셔리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럭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처럼 독립된 앱으로 처음으로 출시됐다는 겁니다. 이 쿠팡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쿠팡 플레이 있고 쿠팡 이츠 들어가는 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럭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쿠팡은 이만큼 럭셔리 뷰티 분야에 진심인 겁니다. 쿠팡이 얼마 전에 온라인 명품 판매 업체 파페치를 인수했죠. 물론 이 럭스와 파페치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못하는 그런 명품이나 럭셔리 분야 쪽을 이제는 좀 강화하려는 이 쿠팡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 럭스는 그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팡이 이 럭스로 본인들의 약점인 럭셔리 뷰티 분야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쿠팡이 가려고 하는 이 분야에 지금 현재 최강자는 사실 어떤 명품 뷰티 쪽은 백화점 1층이지만 뷰티 카테고리 전체로 확대해 놓고 보면 올리브영입니다. 바로 이 올리브영.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사실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업체들은 이 올리브영에 입점만 하면 대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잘 되니까요. 결국은 쿠팡이 본인들이 원하는 뷰티 카테고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영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요, 쿠팡이 제대로 뷰티에 좀 힘을 주고 있는데 자꾸 올리브영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맨날 공정위 신고만 당했던 쿠팡이요, 다른 업체들한테 갑질한다고 신고를 당했던 쿠팡이요, 올리브영을 갑질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뷰티 카테고리에서. 아니, 쿠팡에서 뷰티 업체들이 좀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리브영이 태클을 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리브영이 최대 갑질로 6천억 원을 물 위기까지 몰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와, 그래서 쿠팡이 이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올리브영을 압박하나?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보니 CJ 올리브영 과징금 딱 19억 원. 사실 19억 원이면 올리브영 같은 규모, 매출 규모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올리브영이 이 공정위 싸움에서, 쿠팡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뷰티에서는 이 올리브영의 헤게모니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 뷰티 1위 업체 올리브영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면요,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매장 수가요, 2007년도에는 42개밖에 안 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5년, 16년 지났는데 매장 수가
1338개로 늘어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00개의 매장 수가 넘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올리브영 매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리브영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올리브영 실적은 어떤데, 이 실적 보면은 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CJ 올리브영 실적이요, 2019년도에는 매출이 3,600억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뒤 2023년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3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5년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이 뛴 거예요. 그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는 16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는요, 영업이익이 4,600억으로 거의 30배 정도, 5년 전보다 30배 정도 영업이익이 뛰었습니다. 이런 CJ 올리브영의 성장성을 보고, 성장세를 보고 쿠팡이 이 뷰티 카테고리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죠. 쿠팡은 아직도 배고프거든요. 계속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 자기들이 못하던 뷰티, 명품, 이쪽 분야인 거죠. 이 올리브영은요, 오프라인에서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은 비록 늦게 뛰어들었지만 온라인에서도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올리브영 앱 월간 사용자 수 추이를 갖고 왔는데, 2021년 8월 달에는 254만 명이 올리브영 앱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2024년 8월 달에는요, 올리브영 월간 사용자 수가 70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3년 전보다 약 3배 정도의 사용자 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 정도로 올리브영이 온라인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 올리브영 앱 사용자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여성 사용자가 8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80% 이상의 분들이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을 잘 모르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화장품 이런데. 그런데 어쨌든 올리브영이 여자분들 사이에선 이만큼 인지도가 높고 이만큼 성장성이 지금 빠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30대 여기가 주력층이죠. 올리브영 앱에서도요. 20, 40대의 여성층. 그리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이 주요 전문몰 앱 탑 10 설치자 및 사용자 현황입니다. 이 전문몰이라는 건 그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 버티컬 커머스라는 거죠. 에이블리는 여성 쇼핑몰이죠. 올리브영 뷰티죠. 무신사 패션이죠. 근데 이런 업체들 다 합친 상태에서 설치자 및 사용자, 그리고 사용률을 봤을 때 올리브영이 에이블리에 이어서 2위. 이 수치도 상당히 올리브영이 지금 얼마나 온라인 쪽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이 제대로 뛰어들려고, 제대로 경쟁해 보려고 했던 이 뷰티 카테고리의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가 올리브영밖에 없냐? 아닙니다. 올리브영 말고도요, 다이소가 요새 이 뷰티 쪽에서 그렇게 잘 나갑니다. 이 Z세대들의 놀이터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제품들만 다이소에서 팔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들도, 뷰티 제품들도 5,000원 이하 제품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어린 친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친구들이요. 5,000원 이하의 화장품이 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요, 뷰티컬리와 무신사도 이 뷰티 카테고리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죠. 쿠팡이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 럭셔리 뷰티, 이걸 먼저 표방했던 게 바로 뷰티컬리입니다. 뷰티컬리가 딱 그 컨셉으로 하고 있죠. 이 무신사도 지금 뷰티의 어떤 성장성,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제대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뷰티 제품이요, 특히 럭셔리 뷰티 제품이 가격은 비싼데요, 제품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하기에는 마진율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객단가가 높죠. 그리고 부피가 작으니까 이 겉에 포장 배송비라든지 포장비 이런 게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니까 컬리도 뛰어들고 무신사도 뛰어들고 뒤늦게 이제 쿠팡도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겠다고 럭스라는 앱을 낸 거죠. 그리고 이 뷰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화장품은 발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13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충족해요. 하지만 뷰티컬리나 무신사는 온라인 기반의 업체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컬리 뷰티 페스타라든지 혹은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이런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스토어 공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쿠팡도요, 최초로 오프라인 어떤 체험 매장 쿠팡 메가 뷰티 쇼를 올해 4월 달에 열었죠. 그래서 이 쿠팡의 뷰티 제품들, 럭셔리 뷰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관을 꾸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 공산품이나 신선식품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쿠팡이 도전자가 돼서요, 이 뷰티 카테고리, 특히 럭셔리 뷰티 카테고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를 접수했다라고 해서 가정을 하면 끔찍하네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쿠팡이 뷰티 카테고리까지 접수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유통 관련돼서 완전 쿠팡 천하가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도 나중엔 결국은 손해를 보고요, 판매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쿠팡의 이 럭셔리 뷰티 시장 제대로 된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의 약점 럭셔리, 이걸로 극복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